개인택시 정년 80세, 고령자 면허 반납률 낮아. 일본 뉴스. 일본에서는 작년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적었지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 수는 재작년보다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10월부터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운전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75세에서 80세 미만으로 인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내세운 것은 인구 감소로 인한 운전자 부족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2021년 12월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주최, 서울시가 후원한 법인택시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수당을 수령한 기사는 151명이라고 합니다. 줄어든 택시기사를 늘리기 위한 박람회 결과 신규 취업과 재취업을 하는 기사에게 3개월간 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가 택시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택시기사의 생활은 갈수록 힘들다고 합니다. 151명이라는 숫자는 줄어든 택시기사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2019년 12월 3만 527명이었던 서울 택시기사 수는 코로나의 여파로 2년 만인 2021년 12월 2만 888명으로 10,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줄어든 택시기사 수는 더 많습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택시 운전자 수는 7만 5,403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만 6,917명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택시기사 이탈을 가속하는 이유를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 산학금, 플랫폼 수수료 등 각종 비용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몇 년 전부터 논의됐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부족한 택시기사 문제와 관련된 기사 2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28일 아사히 신문에서는 개인택시 10월부터 과소지도 OK, 연령은 75세에서 80세 미만으로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를 보면 과소지 등에서 주민들의 발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성은 10월부터 택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도시지역에 국한했던 개인택시 영업을 과소지 등의 지역에서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운전기사의 연령 제한은 75세 미만이지만 새로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는 80세 미만으로 하며 75세 이상 운전기사는 택시회사가 건강면 등의 운행 관리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영업소 개설이나 유지를 용이하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 영업소에 원칙적으로 5대 이상의 차를 보유할 필요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1대 이상이라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회사가 합승택시 운행에 필요한 면허를 취득할 때 임원이 치르는 법령시험을 면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택시기사의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에서는 고령자의 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를 걱정하는 보도도 이어집니다. 9월 29일 ABC 뉴스에서 보도한 잇따르는 고령 드라이버의 폭주,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역대 최다, 면허 경신, 엄격화에도 반납률은 오르지 않은 채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고령자 드라이버에 의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년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배경 중 하나는 자동 브레이크 등 자동차 성능의 향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75세 이상의 드라이버에 의한 교통사망사고의 건수는 재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사망사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6.7%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 요인으로 가장 많았던 것이 브레이크, 엑셀의 잘못 밟기 등 조작 부적정으로 30.1%,
75세 미만은 이것이 13.4%이므로 이 비율의 높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령 드라이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대책을 취해온 것일까요? 작년 개정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75세 이상의 면허갱신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일정한 위반 경력이 있는 드라이버는 새로 만들어진 운전기능 검사에 합격하지 않으면 면허갱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반납 촉진입니다. 자격증명서가 면허증밖에 없다는 고령 드라이버를 위해서 대신에 운전경력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진 반납함으로써 버스나 택시 운임의 할인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면허 반납률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작년 긴키 도쿠시마의 면허 반납률은 가장 많은 오사카에서도 3.1%였습니다. 그래도 상위 3부현은 교토, 오사카, 효고로 게이한신을 포함한 도시지역이 많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와카야마나 도쿠시마는 1%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5년 경찰청 운전면허증의 자진 반납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에서는 자진 반납을 주저하는 이유 중 1위가 차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한 것으로 68.5%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 많은 개인 택시는 번화가에서 심야에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느낌. 과소지는 교통량도 많지 않아 시가지보다 비교적 운전하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진입하는 드라이버는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지방에서는 대중교통의 폐지가 진행되고 있다. 층가도 버스가 없어서 육지의 애딴섬이 되었다. 차가 없으면 쇼핑, 통원 치료도 만족스럽게 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면허 반납, 특히 연령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도시지역에 살고 있어도 전철, 버스를 일절 이용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다음 댓글입니다. 80세는 일본인 남성의 평균 수명과 거의 다르지 않은 연령이군요.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연령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생물학적으로 생각해서 판단 능력 등이 노화에 의해 쇠퇴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연령보다 기능 등 실기적인 테스트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과소지에 택시가 있는 것은 고맙다. 문제는 드라이버가 고령자일 경우 적절한 운전을 할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위험 회피가 가능한가? 엑셀과 브레이크 밟기 실수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다음 댓글입니다. 여러 현에서 택시를 타는데 확실히 고령자가 많다. 그 중에는 대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드라이버도 있다. 고령자라도 상관없지만 최소한의 운동 능력, 판단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65세를 넘으면 시력 착력도 떨어진다. 발과 허리에도 이상이 온다. 반사신경도 20대, 30대처럼 되지 않는다. 아직도 괜찮다고 과신해서는 안 된다. 개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75세나 80세에서 일률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실효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입니다.